미국과 러시아의 협상 속에서 우크라이나와 이란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러시아가 원하는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그냥 양보를 하고, 그동안 미국이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는데 반대급부로 러시아 너희들하고 좀 군사협력 관계가 있는 이란, 우리가 핵 문제에 있으니까 너희들 도와서 우리가 핵 문제를 풀자. 그러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으니까 미국이 이란과 협상을 해서 미국을 돕는 그림이 되겠죠. 그러면 최근 미국-러시아 관계가 이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란이 지금 머리 아파요. 이거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하고 이란이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러시아하고 이란의 관계는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묶여진 관계예요. 이란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러시아한테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그전에는 소련 이전의 러시아는요, 영국과 손을 잡고 이란을 반으로 토막내서 가지려고 했던 나라입니다. 1907년에 영국과 러시아가 약속을 맺어가지고 이란을 남북으로 나눠서 서로 영향권을 확보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 못했던 거는 이란이 강해서 가는 게 아니고 볼셰비키 혁명 나면서 복잡해지면서 못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란이 사실은 그 전부터 중앙아시아 쪽의 많은 지역들을 러시아에게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러시아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항상 긴장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밀접하게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실질적으로 시리아 내전을 하면서부터거든요. 시리아 내전에서 시리아 정부군을 돕기 위해서 이란과 러시아가 같이 들어갔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란이 러시아 쪽으로 붙게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강력하게 하면서 이란이 북쪽으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러시아 중국 편에 들어서기 시작했던 거죠. 샹하이 협력기구라는 것으로. 그런데 그때만 해도요, 러시아와 중국은 이란은 기본적으로 친서방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아무 사람들이 저보고 웃어요. 이란이 무슨 친서방이냐. 근데 이란 사람들은요, 굉장히 서방 지향적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서방과 기술 협력을 했고, 그리고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도 막말로 해가지고 러시아 기술이 더 좋습니까? 프랑스, 독일 기술이 더 좋습니까? 그럼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입장에서 얘네들은 늘 뭐 상황만 좋아지면 유럽과 이란 애들인데, 근데 지금 지네 상황이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올려온다? 뭐 받아주기는 하자. 그래서 좀 대면대면한 관계를 유지를 했어요. 근데 이란은 이스라엘과 항상 경쟁 관계에서 가장 이란에 부족한 게 뭐냐면 새 전투기가 하나도 없죠. 이란에게 어느 나라도 전투기를 팔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전투기는 옛날 미제 전투기고 오래된 전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란의 대통령이 헬기 사고가 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미사일은 많지만 대공 방어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공 방어망이 없다라는 얘기는 내가 때릴 수는 있지만 맞는 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어디서 갖고 냐면 러시아한테 갖고 싶은 거죠. 러시아하고 군사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러시아한테 계속적으로 4.5세대 전투기를 달라, 그 다음에 S-300, S-400을 달라고 계속 했는데 러시아가 계속 민기적 거렸던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스라엘과 사이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상황에서는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지도 않아야 되는데 이란과 너무 사이가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잘 컨트롤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러시아가 굉장히 필요한 게 드론이 필요했던 거고, 그걸 이란이 드론을 준 거죠. 근데 이란이 그냥 줬겠습니까? 전투기와 방어망을 막기 위해서 준 겁니다.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큰 결정을 해가지고 Su-35를 주기로 했어요. 4.5세대입니다. 4.5세대 전투기고, 그런데 그거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부품으로 갖고 들어가서 러시아 기술자들이 이란에서 조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은 절대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방어망도 주겠다. S-300, 400을 주겠다. 그래서 몇 대가 들어와서 아마 작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이란과의 군사 관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가,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멈출 것 같잖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이란 문제도 중지할 수 있다고 트럼프에게 얘기를 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바짝 긴장합니다. 왜 긴장하겠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러시아 편 들어줬죠. 그러면 러시아도 뭐 하나 줘야 되잖아요. 미국이 러시아한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란이겠죠. 이란 잘 해가지고 우리하고 좀 얘기할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는 중도파들, 진보파들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신문들에서 러시아 믿지 말자. 러시아 잘못하면 우리 팔아넘길 수 있다. 트럼프한테 우크라이나 받고 이란을 트럼프한테 팔아넘길 수 있다. 러시아 믿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중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란이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우디도 중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란은 오히려 우리는 미국과 대화를 한다면, 미국 니네들 있잖아,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으면 그래, 오만을 통해서 간접 대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란은 오만을 통해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지금 러시아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이에요. 그게 엄밀히 말해서 러시아와 이란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 현주소예요. 근데 이 요즘 최근에 작년부터 미국의 좀 보수적인 싱크탱크들에서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축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axis of upheaval.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격변의 축으로 번역을 하는데 격변의 축이다. 그러면 격변의 축이 어떤 엑시스냐?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네 나라가 군사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벌어진 현상이고 이게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잠깐 생겼다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이 네 나라의 군사적 협력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 네 나라의 군사적 협력은 결국에는 목표가 뭐냐? 미국의 헤게모니를 무너뜨리는 거다. 그래서 이란을 그 틀에서 보려고 하는 눈이 있어요. 미국의 보수적인 싱크탱크에서는. 지금 현재 지금 세상을 보는 하나의 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북한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죠. 미국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으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나요? 일단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죠. 큰 그림을 그린다면 이거예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 때 시카고 대학의 석학인 그 미어샤이머 교수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중국 잡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을 잡으려면 러시아하고 친해져야겠니? 너멀어져야겠니? 러시아를 우리 편에 둬야지. 그래야지 러시아가 중국하고 손을 안 잡는 거고.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자. 우리가 냉전 시대에 소련과 경쟁할 때 중국을 우리 편에 두고 경쟁을 하지 않았느냐. 그게 우리한테는 좋으니까. 안 그러면 중국이 소련 편 들으면 큰일 나니까. 지금은 그 반대 아니야. 이제 우리가 중국을 상대해야 되니까 러시아를 우리 편에 둬야 되는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올인을 해서 결국에는 식량 자급자족도 안 되고 자원 자급자족이 안 되는 중국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식량도 받고 자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왜 몰고 가느냐. 이게 이제 미어샤이머 교수의 지적이었고 사실은 뭐 미어샤이머 교수가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는 바로 그 길로 하고 있어요. 러시아를 우리 편에 둬야 된다. 적어도 중국 쪽으로는 뛰어나야 된다. 그게 큰 그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이 이란의 미래와 유사하다는 시선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크라이나 상황과 비슷하다는 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크라이나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비슷하다는 건 딱 한 가지 있죠.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 속에서 우크라이나와 이란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가 원하는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그냥 양보를 하고 그동안 미국이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는데 반대급부로 러시아 너희들하고 좀 군사협력 관계가 있는 이란 우리가 핵 문제에 있으니까 너희들 도와서 우리가 핵 문제를 풀자. 그러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으니까 미국을 위해서 미국이 이란과 협상을 해서 미국을 돕는 그림이 되겠죠. 그러면 이란의 희생양이 되겠죠. 그걸 이제 이란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언론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러시아 믿지 말아라. 러시아가 우리를 미국에 팔아먹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이 앞으로 이란에게 어떻게 작용할까요? 양측은 목소리는 높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전쟁으로 가면 양쪽 다 공멸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놀래요. 아, 무슨 이란이 그렇게 강해? 박현도는 맨날 이란 강하다고 이란 건드리면 박살난다고 맨날 그러는데 근데 그건 제 말이 아니고 미국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었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일기 때 이란과 전쟁 얘기가 나왔었을 때 근데 미국에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미국의 피해가 너무 커요. 전쟁은 이기겠죠, 미국이. 근데 미국이 상처뿐인 영광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란도 전쟁에서 미국에서 이길 수는 없다 하지만 피해는 엄청나게 줄 수 있고요. 이 단순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아니라 중동 전체를 쑥밭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중동 전체가 쑥밭이 되면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전 세계가 쑥밭이 되는 거고 세계 경제는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란이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이란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대화를 하기 위해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란이 대화를 안 나오니까 군사적 압박이나 경제적 압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란이 손들고 나오겠지. 근데 이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란은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전쟁 해보려면 해봐. 우리 때릴라 때려봐. 우리는 이렇게 굴욕적인 상황에서 대화 안 해. 우리도 대화를 하고 싶지만 지금 대화할 조건이 안 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력으로 한다? 그럼 우리도 무력으로 맞설 수밖에 없어. 전쟁 감수하겠다. 전쟁 감수하겠다 그러면 이란은 나 맞더라도 나만 죽지 않겠다는 적정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양측이 대화를 하는 게 최선책이라는 걸 서로 알고 있고요.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양측은 대화를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대화하지 않고서는 이건 답 안 나와요. 그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면 당연히 미국이 이기겠죠. 근데 그게 피해가 너무 커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피해가 너무 크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의미가 없죠.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전 대화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란 국민들의 현재 생활 수준은 어떤가요?
안 좋죠. 이란의 유일한 수입원이라는 게 자원인데 자원 제재를 계속 받았잖아요. 석유가스 수출을요. 쉽게 말하면 블랙마켓에서 석유를 팔았거든요. 석유가스를. 그래도 바이든 행정부 때는 좀 눈을 감아줘서 그래도 그나마 팔고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뭐 350만 배럴까지 생산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근데 다시 이제 트럼프가 막고 있잖아요. 블랙마켓까지 막고 있어요. 그럼 갈수록 이제 더 힘들어지겠죠. 환율이라는 게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지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환율만 얘기를 보면은 2015년에 이란 핵협상에 나섰을 때보다 지금 이란 환율이 33배가 떨어졌습니다. 33배가요. 1달러를 2015년 7월 달에는 약 32,500 리알이었거든요. 지금 100만 리알입니다. 1달러가 100만 리알이에요. 지금 이란의 최고액 화폐 200만 리알이 또 나왔어요. 그만큼 이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해마다 인플레이션이 40%예요. 말 다 했죠. 경제 어렵습니다. 이란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의 갈등이 더 악화될까요? 지금 트럼프 일기 때와는 달리 아랍 국가들이 혼란을 원하지 않아요. 트럼프 일기 때는 트럼프와 한 축을 이루면서 이란을 압박을 했는데 그게 의미가 없고 경제 발전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이기 때 아랍 국가들은 미국의 이란 압박 정책에 동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그림은 아랍 국가들도 이란과 투자를 하면서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열쇠를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핵협상을 성공시키고 제재를 풀고 그다음에 아랍 국가들이 이란과 경제협력을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면 중동엔 평화가 오겠죠. 그래서 이 이란과 미국의 회담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시리아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던데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시리아 상황은 너무 복잡해요. 내전은 끝났지만 완전한 시리아라는 국가가 이루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크게 시리아를 형성하고 있는 거는 지금 임시정부, 튀르키의 후원을 받는 임시정부가 수도는 장악했습니다. 그렇지만 북동쪽에 있는 쿠르드족과는 서로 공생하기로 협력을 맺었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쿠르드인들의 자치권을 허용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갈지를 잘 몰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현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튀르키예가 이 쿠르드를 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가 튀르키예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쿠르드와 같은 족속이라고 보기 때문에 얘네들이 시리아에서 건재한다면 지속적으로 튀르키예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됐다고 믿기 때문에 없애려고 해요. 그런데 없애지 못하고 있는 게 이들 쿠르드를 누가 지금 지원하고 있냐면 미국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새로 지금 임시정부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거든요. 얘네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리아 쪽으로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는 골란군을 좀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시리아 쪽으로 더 들어가서 시리아의 남부 쪽 땅들을 지금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나갈 마음 없어요. 레바논 위쪽으로 연결돼 있는 그전에 러시아의 공군기지와 해군기지가 있던 이 따르투스 라타키아 이쪽은요. 원래 임시정부 애들이 쫓아낸 전 정부의 지지층들이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약 200만이 있는데 그쪽에서 최근에 이 극단주의자들, 이 현재 그 임시정부의 극단주의자들이 주민들을 1,000명 이상 학살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나오는 게 여기를 차라리 떼어내서 여기를 전 정권의 핵심 세력이었던 알라위 정파의 국가로 만들어주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지금 토막 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시리아가 완전하게 예전처럼 완전한 국경을 가진 예전의 국경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언제든지 내전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국제사회가 내전이 있으면 또 혼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전이 안 나도록 일단은 진정시키고 있는 상태라고 그럴까요? 근데 언제라도 내전이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